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벡스에 대한 개괄적인 기초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wrangle, 즉 벡스 익스프레션을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에 들어가죠. 어, 자, 일단 그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어, 여기서 그냥 바로 wrangle를 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attribute wrangle 있죠. 사실 이게 주요한 그 노드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vex expression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 wrangle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이 같은 attribute wrangle인데 이제 이게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사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를 프리미티브 바꾸면 이제 이게 프리미티브 된 관해서 이제 vex expression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그 이 디테일은 only onc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expression이 한 번만 돕니다. 그렇지만 이제 primitive나 point vex number는 이제 여기에 포인트나 이런 그 surface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iteration을 하겠죠. 자, 이제 이거는 지우고요. 이 첫 번째로 이 attribute wrangle에 보시면 이제 이게 vex expression인데요. 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example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처음에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olor from bounding box.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바운딩 박스가 얘가 바운딩 박스죠. 바운딩 박스는 항상 0에서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99고요. 이게 0이니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0에서 1이죠. 바운딩 박스가 0, 0, 1, 1 이렇게. 참고로 바운딩 박스가 만약에 벡터 3라고 하면 0, 0.5, 0 아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 0.5, 1 이렇게 됩니다. y축이 이제 0.5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골뱅이 cd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밥 attribute에 가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가시면 어, 여기 이렇게 변수, 글로벌 변수죠. 이미 정해져 있는 변수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 이게 cd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cd는 이제 컬러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p가 이제 현재 포인트들이겠죠. 각각의 포인트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게 p가 0의 로케이션부터 시작해서 relative, 이게 아마 relative bounding box일 거예요. 그래서 relative bounding box가 이 0이라는 의미는 이 attribute wrangle의 input을 얘기합니다. 이게 0, 1, 2, 3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0, 1, 2, 3. 이 여기가 1이면 이 두 번째 인풋 geometry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피그 헤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틀리죠, 그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 y는 끊어버리고, 예,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피그 원래 색이고요. 이거를 오버라이팅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0부터 이제 이게 프리모티브가 저기 포인트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끝까지 이제 도는 거죠. 0부터 1까지. 자, 다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돌아와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좀 간단하게 해보죠. 이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를 그대로 놓고 로우를 5로 놓죠. 프리퀀스를 줄이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 0이 여기죠. 0이 여기고 홈. 자, 0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24, 그러니까 25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여기가 이 색깔일까? 이거 보시면 스프레드슛으로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리드에는 이제 컬러 애트리뷰시 없는데 이제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컬러 애트리뷰시 포인트죠. 이 포인트,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포인트에 컬러 애트리뷰시 CD가 생겼습니다. RGB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0에 가보면 이게 지금 0, 0.5, 0.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운딩 박스, 이게 지금 바운딩 박스로 얘기합니다. 이 바운딩 박스가 여기가 0, 0.5,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드로 보면 0의 위치에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이 바운딩 박스 측면에서는 얘를 0.5로 보는 겁니다. 가운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는 항상 0에서 1까지 가는데, 얘는 지금 이쪽은 지금 0 위치에 있고 이쪽 높이가 없으니까 0.5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0.5입니다. 이게 G가. 그죠? 이게 바운딩 박스 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바운딩 박스 값을 이 컬러 값에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0, 0.5, 0이니까 당연히 그린이 강하겠죠. 색이. 그리고 24 같은 경우에 1, 0.5, 1이겠죠. 그죠? 가운데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1, 0.5, 0.5 이렇게 14 같은 12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나 보죠. 12 같은 경우에 다 0.5죠. 그죠? 가운데니까. 네. 벡스 랭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효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프리셋들이. 이 랜덤 넘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랜덤 펑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랜덤 펑션에 이 PT라는 것은 포인트 넘버를 의미합니다. 여기 포인트 넘버. 여기 attribute 보시면 PT 넘버 있죠? 포인트 넘버. 자, 그럼 포인트 넘버에 랜덤 넘버
값으로 포인트 넘버를 주고 그게 이제 cd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cd라는 게 있죠. cd라는 게 있는데 cd를 넣지 않으면 이 랜덤 넘버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 pt 넘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d가 없는 상태에서 pt 넘버가 예를 들어서 0이면 랜덤 넘버가 0에 대한 랜덤 넘버가 예를 들어서 0.5다. 그러면 항상 0.5고요. 이게 정해진 거죠. 이게 만약에 1이면 뭐 랜덤 넘버가 0.2다. 그러면 이게 항상 0.2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cd 값을 넣게 되면 그 랜덤 넘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었을 때 0.2였다고 만약에 치면 이 c 넘버를 플러스를 해주면 이 값이 틀려지죠. 인풋 값이.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랜덤 넘버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둘 게 랜덤 펑션 쓰실 때는 항상 cd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 cd 넘버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제재로 넣으시면 됩니다. 어떠한 값이든 이게 1250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여기처럼 뭐 0.12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랜덤 넘버를 기존에 있는 랜덤 넘버에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cd 넘버를 바꿔서 여기에 더하든 곱하든 상관없이 랜덤은 항상 0에서 1밖에 리턴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랜덤 펑션은 0에서 1밖에 리턴을 안 하기 때문에 이 cd 넘버를 갖고 랜덤 넘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치면 색이 바뀌게 되죠. 왜냐면 랜덤 넘버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랜덤 넘버가 없게 되면 항상 이 넘버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cd하고 cd를 이 랜덤 넘버에 항상 적용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마야도 똑같습니다. 마야에서 랜덤 펑션 쓰실 때는 cd 넘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마야 같은 경우에 그 문제가 뭐냐면 다른 얘기지만 이 cd 넘버를 안 쓰시면 마야에서는 이 랜덤 넘버가 오히려 그 러닝 할 때마다 다른 넘버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pt 넘버는 좀 정해져 있죠. 그죠? 근데 이 랜덤 넘버가 처음 1프레임에서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었다. cd인데 두 번째 돌릴 때는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cd를 지정을 안 해주면. 그래서 마야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후디니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좀 더 이거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cd 넘버를 항상 구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몇 가지 이런 컨디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친숙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이거를 커버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 조금 더 쉬운 경우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 포인트라는 펑션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고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자주 쓰이는 펑션이에요. 이 1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0,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는 cd 값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 넘버 그러니까 두 번째 오브젝이 이거겠죠. 두 번째 오브젝의 pt 넘버 포인트 넘버의 컬러 값을 나한테 넘겨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요. 자, 일단 이게 이렇게 시작했었죠. 여기에 보면 포인트라는 펑션이 두 번째 인풋으로부터 컬러 값을
포인트별로 갖고 와라. 이제 이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이 그리드에 대입을 해라 그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지금 포인트가 25개고 이 친구는 지금 포인트가 2000개가 넘죠. 그러니까 포인트 넘버가 틀리죠. 그러니까 모든 값을 갖고 올 수는 없고 얘의 포인트 넘버에 25까지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이제 얘가 이렇게 되면 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얘 경우에 지금 CD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D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CD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랜덤 값을 취해줍니다. 랜덤 값이 이제 이 피그에 어사인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얘가 두 번째 인풋 가서 CD에 가서 여기에 랜덤 값의 넘버를 1부터 25까지 가지고 오겠죠. 0부터 24까지 여기 보면 0부터 24, 그러니까 25개를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드에. 그러면 이제 이런 컬러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플러스 100을 해준다. 그럼 컬러 값이 더 틀려지겠죠, 그죠? 여기 포인트가 0일 때 100이니까 그거에 대한 컬러 값이 이제 따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할 만한 것들은 물론 여기 있는 걸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려도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어려운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랭걸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해도 이게 벡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좋은 예인데 이제 이거 보면 플로팅에서 length 이렇게 했죠. 요거는 이제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en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골뱅이 있죠. 골뱅이로 표현된 것들은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P 같은 경우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골뱅이 같은 거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뭐 이 경우에 만약에 일단 이것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플로팅, 인티저, 플로팅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는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로컬 변수라고 해서 이 안에서만 존재를 하고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골뱅이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나오게 되는 거죠, 밖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CD 값을 밖으로 빼내고 싶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 CD 값을 이 attribute wrangler 다음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ed 지금 floating이죠. f at my sed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my seed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floating point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attribute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이 s를 쓰시면. 그렇지만 이 seed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주게 되면 이제 로컬 변수만 돼서 여기에서 계산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로컬 변수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죠. 어쨌든 이 vex expression이 결국엔 vex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여기 expression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ression wrangler를 써서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매트릭스에 이제 이 어레이죠. 어레이에 이제 이 값들을 이렇게 보관했다가 쓰는 거고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네이버스라고 빠져나왔죠. 그죠? 네이버스라고. 골뱅이가 있죠. 골뱅이가 있고, 이게 인티저인데, 인티저가, 이렇게 어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이버리. 그래서 그 값들을, 그러니까 이 값들의 그 포인트 넘버 값들을,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담아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네이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넘버죠. 이 포인트 넘버에 가장 가까운 그 포인트 넘버가 뭐냐, 이제 이거를 좀 나타내는 거예요. 5, 1 이렇게. 이 포인트 넘버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 넘버는 뭐냐, 0, 6, 2 뭐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지금 네이버스라는 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헬프로 가셔가지고 이런 헬프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네이버를 찾던가 해서 그 펑션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0이라는 것은 인풋 0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신텍스는 그 네이버 링크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T 넘버는 이 포인트 넘버를 나타내는 건데, 이 경우처럼 0일 경우에 가장 가까운 네이버 포인트는 뭐냐, 그럼 얘는 지금 5와 2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가깝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이죠. 1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는 뭐냐, 0, 6, 2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아온 거죠. 이렇게 이거를 쭉 해서 이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죠? 자, 저희가 이제 이런 기초적인 그 벡스 랭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해지면 여기에서 제가 커버하지 않았던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익히도록 해서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만 익혀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끝내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이게 컨디션입니다. 일종의 그 if 컨디션을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조금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까 그 나왔던 여기 이거 for 커맨드를 썼군요. for 커맨드나 if 커맨드 같은 그 CS 자주 사용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if 커맨드의 그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인트의 x축이죠. 이게 x축이 어딘가요? 멈춰서 x축이 지금 이쪽이죠. 그죠? x축이 이쪽. 그리고 이 포인트 x축이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이다. 즉 여기가 0이라고, 여기가 0이니까 이게 잠깐 이게 00이죠. 여기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x 플러스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이게 x가 0보다 크게 되면 1이니까 컨디션에 1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쪽으로 있는 애들은. 그러면 그 컨디션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이게 1이 되겠, 여기 뭐 0부터 시작해서 0.51 뭐 이렇게 쭉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cd 값으로 넣어 줍니다. 즉 x 값, 즉 레드 값만 지금 이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바꿔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쪽은 다 그냥 완전히 0이니까 블랙으로 될 테고, 이쪽은 컨디션이니까 사실은 이게 그레이디언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쪽 값이 뭐 지금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위치가 하나, 둘, 뭐 2.5 정도 될 텐데 1.5가 돼도 일단 값은 1이죠. 그죠? 이 값을 충족을 했으니까 1 아니면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컨디션이 1 아니면 0이니까 오른쪽은 1, 왼쪽은 0. 그런데 그거를 레드 채널에 줬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셋이 나왔네요. 저희가 하기 전에 이 cd가 지금 벡터입니다. 이 벡터를 define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define 할 때는 이런 식으로 set 한 다음에 이렇게 x, y, z 값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벡터 값을 할 때 이 set을 이용한다는 거.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프리셋을 이용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초적인 익스프레션을 했는데요. 제가 익스프레션을 뭐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리셋 있죠. 프리셋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좀 연구하시는 게 빠르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만 충분히 이해를 하셔도 처음 시작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벡스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쌓아가면서 또 프로그래밍 공부를 따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금방 실력이 늘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아까 그 했던 거 있죠. 첫 번째 했던 거를 좀 응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리드 있었죠. 그리드 있었고 attribute wrangler를 자,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지금 연습할 거는 이제 이 두 번째 거를, 이 두 번째 인풋을 이 첫 번째 인풋에 어떻게 어사인 하냐,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하긴 했었죠. 컬러 값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운틴 삽을 이용을 합니다. 마운틴 삽을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운틴 삽이 됐죠. 그래서 얘를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오고 옵니다. 자, 이 attribute wrangler 같은 경우에 항상 이 첫 번째가 우선이에요. 첫 번째가 우선이고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포인트의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expression은 0부터 99까지 쫙 돕니다. 한 번에. 한 프레임 계산할 때. 이렇게 가면 또 한 번 돌고, 이렇게 되면 한 번 돌고. 한 프레임씩 갈 때마다 이걸 다 도는 거죠. 그죠?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게 이 마운틴 삽의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들, 이렇게 울퉁불퉁한 포지션을 여기에 그대로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포지션은 P죠. P입니다. P가 포지션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P라는 게 이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인트 P죠. P의 위치 XYZ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P가, 이 현재의 P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항상 우선이니까. 그러면 이 현재의 그 포인트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그 포인트 펑션을 했었죠. 그 포인트 펑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1 넣으면 1이 여기가 인풋이 0, 1, 2, 3이라 그랬죠.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P죠. 여기서는 골뱅이를 안 씁니다. 이 끌어올 때는 이 P 순수한 변수 값을 끌어오기 때문에 골뱅이를 안 쓰고 바로 P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더블 코멘트도 되고 그냥 싱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더블 코멘트를 더블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넘버, PT 넘버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더 이상 얘한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얘 포지션을 전부 얘한테 지금 이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양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이 포지션 값하고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0이 0.5, 0.75 이렇게 됐는데 얘도 지금 같은 값이죠. 그죠? 여기 지금 제가 얘를 지금 액티베이션 시켰으니까 같은 값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이거 이렇게 포인트하고 컬러도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연습 삼아서 이 컬러에 랜덤 값을 줍니다. 이렇게 랜덤. 이제 포인트 값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cd 이 컬러 값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cd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cd라는 게 없는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set 해가지고 0 원래는 사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initializ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initial로 이렇게 C를 만들어 준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cd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거랑 지금 이거랑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널하게 싱글을 해주면 얘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 000으로 셋 이렇게 해주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셋하고 여기에 그린을 넣겠다 그러면 이게 그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cd를 여기에 포인트에 넣고 지금 작업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cd가 없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cd가 바로 생깁니다. 자, 이 똑같은 포인트로 펑션을 쓸 거예요. 포인트가 상당히 플렉서블합니다. 쓰는 방식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cd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t ptnum 지금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돌려서 시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1.5배 정도 이렇게 빠르게 돌려서 시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이게 같은 거죠.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플렉서블 합니다. 이 두 번째 인풋에 cd를 갖고 와서 그 포인트에 맞는 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여기에 cd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cd가 있어야 되고 p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fail이 이게 이제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자동으로 0으로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자,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포인트로. 다른 방식으로도 똑같은 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P에 뭐 이런 건 외워둘 수밖에 없는데 up input 1이라고 치시고 언더스코어 P를 치시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거를
이게 원래 그 그리드죠. 그리드에 이 옵션을 쓰시면 이게 앞 인풋이죠. 여기 1이라는 거는 이 두 번째 거 1을 얘기하면 0, 1이니까 여기에 P 값을 갖고 와라. 그 말은 뭐냐면 CD에 앞 인풋 1에 CD를 갖고 와라. 그러면 똑같이 됩니다. 아까 이거는 똑같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식은 이 P를 쓰는데 저 포인트 펑션을 쓰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저희는 1이라고 썼었죠. 1이라고 썼었는데 여기에 at 여기 또 캐피탈 O입니다. up 또 캐피탈 in put 여기에는 또 2를 써야 2를 써야 돼요. 그리고 싱글 포인트를 한번 여기서 해보죠. 싱글 이렇게 더블이든 싱글이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인트 넘버 이렇게 해도 넘어옵니다. 이제 이거랑 비교하면 이제 여기는 포인트 1로 해서 얘를 갖고 온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변수 앞 input 2로 해서 나온 건데 얘는 신기하게 여기가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가 1, 1로 치고 1, 2, 3, 4로 또 됩니다. 이게. 그래서 2라고 하면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2를 쳐야 이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P를 여기다 했어. CD. 자, 이것도 똑같죠. 이 CD를 여기 더블 인코딩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 뒤로 했을까?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앞 포인트 2하고 이거 1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약간 이게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식을 더 선호하죠. 이게 더 간단하니까. 굳이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하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게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솔직히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방식도 특이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캐피탈 O가 아니라 그냥 앞 인풋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이 이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P, C, D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 할 거면 사실은 여기 이 P 포인트 펑션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인풋에 관해서 저희가 이 섹션에서는 다뤄봤습니다. 이 다뤄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이게 다 섞여서 막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번째에서는 요거 인풋에 관한 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 예제로 이 두 번째를 두 번째 예제보다는 좀 더 향상된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드를 만들고요. 여기에 아까 attribute range를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자, 이번엔 여기 아까 여기 마운팅 써버렸는데 여기에 스캐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5개 정도를 여기에 지금 보이죠? 0, 3, 4, 2 이거를 커피 포인트 이게 아니라 포인트 to copy 이렇게 있죠. 5개가 이 그리드 안에, 그죠? 시드 값을 조절하면 위치가 바뀌겠죠.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얘네들 스캐터에 랜덤 컬러 값을 이렇게 줘봤습니다. 랜덤 컬러 값을. 스캐터, 이건 포인트죠. 이건 포인트입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이 포인트에 이 포인트 5개에 각각의 랜덤 컬러 값을 줬습니다. 자, 이것을 이 두 번째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좀 줄여보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vex expression을 써서 우리가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위치를 좀 가운데에 잘 안 몰리네, 얘네들이. 뭐 어쨌든 이 위치를 좀 변환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그리드를 디포밍을 시켜준 거니까 이거를 좀 늘려야 되겠네. 네, 오히려 이렇게 늘려줘야 되겠네. 이게 디포밍을 시켜줄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가 있는 점이 있죠, 그죠? 이 점 있죠. 이 점을 정점으로 해서 이 그리드에 정점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디폼이 되게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산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산같이 산. 한번 해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자, 여기서 일단 그 디포밍을 시켜볼게요. 자, 인티저 포인트라는 제가 로컬 변수를 하나 새기고요. near 포인트라는 펑션을 씁니다. 그러면 이래서 at p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PT가 이 1이 지금 여기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9,999 만 개의 포인트를 도는 거예요. 이 10,000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애를 하나 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밟으니까 여기에 있는 포인트는 얘를 꼽겠죠. 그래서 얘를 뽑아서 얘 포지션이라는 거는 여기로 의미하는 겁니다. 얘. 그래서 얘 만약에 여기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4706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얘를 꼽겠죠. 얘. 이 포인트. 예.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포인트 넘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포인트 넘버. 얘 포인트 넘버가 있겠죠. 얘도. 이 경우에 4죠. 4를 갖고 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포인트마다 쭉 돌면서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애들의 스피어의 포인트 넘버를 가지고 와서 그 인티저로 define 된 로컬 변수인 pt에 저장을 합니다. 얘가 이제 뭐 0일 때는 한번 볼까? 이게 0이면 아니죠. 이게 0이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있겠죠. 아니면 이쪽에 여기 0이 있겠죠. 0이라면 아마 얘를 뽑았을 거죠. 얘가 가까우니까. 얘의 이 포인트 넘버 3을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3이 되겠죠. PT가 3이 됩니다. 0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돌겠죠. 그러면 자, 이걸 갖고 이제 뭐를 하냐면 자, 벡터 끝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벡터 포지션이라는 변수, 로컬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요. 아까 했던 우리 포인트 펑션을 다시 써서 두 번째 인풋에 p 갖고 오고 자 그거에 뭐죠? 포인트 넘버 이 경우에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 포인트라는 거는 어느 지오메트리냐 어느 지오메트리냐고 두 번째 지오메트리죠. 이쪽 포인트 거기에 포지션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넘버가 아니라 정확한 이 좌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P라는 게 그게 포인트 넘버죠. 그죠? 포인트 넘버 4의 그 포지션 위치가 뭔지를 여기 P5의 로컬 변수에 넘겨라. 그 의미예요. 자, 넘겼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0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처음부터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에 대해서 이 포인트의 포인트 위치를 포지션에 넘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턴스를 하나 변수를 만듭니다. 디스턴스라는 주어진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포인트와 이 포인트의 거리를 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디스턴스 펑션은 이 포지션 있죠. 이 포지션 즉 여기를 얘기하겠죠. 여기에 포지션 넘버가 현재의 포지션 넘버. 현재 저희가 지금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이 거리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디스턴스가. 그래서 그거를 그 값을 현재의 y 값에 마이너스 d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d를 집어넣는다고 치죠. 디스턴스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라는 게 얘에서 이 그리드가 지금 첫 번째잖아요. 그죠? 이 그리드의 얘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디스턴스가 어쩔 땐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0점 너무 가까워 가지고 그럴 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점점 멀어질수록 디스턴스 값이 멀어지니까 이게 지금 y축으로 지금 대입해 있죠. 그러니까
y축으로 업 앤 다운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놓으려면 여기 마이너스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디스턴스 값이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리드의 포인트 값이 이 스캐터 포인트 값과 가장 가까운 데가 제일 높게 되겠죠. 그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저희가 컬러를 집어넣었죠. 랜덤 컬러를. 컬러 값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자, CD를 컬러 값을 갖고 오고, 아까 왜 포인트 썼었죠. 그래서 첫 번째에, 두 번째 인풋에서 CD 값을 포인트 넘버, 이게 중요합니다. 포인트 넘버를, 자, 이 신텍스는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라는 헬프 파일을 보시면 나와요. 신텍스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게 보면 이쪽이 쉬우니까 이쪽이 노란색이죠. 그죠? 여기 보면 얘가 노란색이죠. 그죠? 이게 오는 게 낫겠네.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얘가 노란색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어문추의 컬러에 이 포인트 넘버가 들어갔죠. 그죠? 포인트 넘버라는 거는 얘 각각의 포인트 넘버를 의미합니다. 이 스피어에. 거기에 있는 색깔을 여기에 쭉 돌아가면서 어사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같은 색이죠. 그죠? 다 같은, 여기는 여기서부터 다 같은 색이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아까 인풋에서 여러 가지 인풋, 그 익스프레션을 배웠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input 1 cd라는 것도 배웠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제가 그건 아니죠. 이 신텍스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없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바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포인트 넘버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인풋 2에서 컬러 값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얘는 컬러 값이 몇 개입니까? 5개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포인트 넘버가 없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5개의 값을 0부터 1부터 4까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어사인 합니다. 그거 끝이에요. 예, 이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얘가 포인트가 여기에서 컬러 값을 가지고 오지만 대입을 할 때 이 각각의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그 스피어의 컬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사실 여기만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기만 봐도. 그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거는 각각의 포인트로부터, 각각의 스피어의 포인트로부터 가까운 그 컬러를 갖고 오는 거고요. 얘는 그냥
순서대로 0부터 4까지 여기에 있는 대로 컬러 값을 갖고 와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포인트 펑션이 상당히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플렉서블하고 하니까. 일단 그 벡스 기초에 대한 그 첫 번째 일부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는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오늘 지금 했던 거보다 살짝 더 난이도 있는 벡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